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오늘 영상 NFL 플레이오프 8강전 디비저널 라운드 이글스랑 램즈의 게임을 좀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즌 내내 강팀이었던 이글스가 기복을 좀 보였던 램즈 상대로 압도적인 게임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게임이 비등비등하게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이글스 수비의 활약으로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NFL판에서 결정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스타 플레이어, 슈퍼스타가 얼마나 게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 팀 합쳐서 130개의 플레이가 있었는데 각 팀에서 10개씩 플레이를 지울 수 있어 라고 했다면 램즈가 좀 압도했을 게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램즈 쪽에서 굉장히 큰 분전이 있었던 것은 바로 라인 싸움인데요. 램즈의 수비 라인맨이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이글스의 공수 양라인이 리그 최고가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수준이고 정규 시즌에 둘이 맞붙었을 때 램즈의 라인이 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라인 싸움에서 이글스가 좀 압도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하지만 램즈의 그 어린 라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오펜시브 라인은 시도당 5.5야드를 넘는 러닝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이글스의 수비 라인에 악천후로 러닝이 좀 어느정도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러닝을 굉장히 잘해주었고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비 라인입니다. 그것도 올해 신인 이 제러드 버스의 존재인데요. 드래프트를 할 때부터 초인적인 힘, 특히나 이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를 파워로 전환하는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두 팀이 지난 게임에 맞붙었을 때 리그 최고의 레프트 태클이자 166kg으로 인간 마운틴이라고도 불리는 조던 말라타를 뒤로 벌러덩 밀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힘을 보여줬었고 이번 게임에서도 그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150kg 이상의 라인맨들을 뒤로 나잡아뜨리는 건 물론이고 힘 대결에서도 상대를 쭉 밀면서 쿼터의 품으로 그냥 압박해버리는 능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색을 2개나 만들면서 패스게임에서 제일런 허츠를 좀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특히나 나는 이글스 팬들이 싫다라는 그런 대담한 사전 인터뷰 이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수답게 좀 악당으로서 악역으로서 색을 할 때마다 더블엄지 다운을 선보이는 모습은 이 선수의 좀 미래 스타성에 대해 더 기대를 갖게 해줬습니다. 허나 램즈는 전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에 이글스가 굉장히 빛이 났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점은 이글스의 강력한 러닝입니다. 보통 러닝이라 하면 이제 그냥 꾸준하고 강력한 국밥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본 NFL의 모든 팀들 중에 가장 폭발적인 러닝, 즉 러닝으로 빅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이 이글스예요. NFL이 패싱 게임 중심으로 변화가 된 여러 계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폭발력이에요. 패스 특성상 한 선수의 정말 잠깐의 실수는 빅플레이, 바로 터치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기 내내 좀 밀리고 있더라도 이러한 상대의 실수를 최대화하는 패스 하나로 게임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홈즈가 초창기에 우승할 때 칩스의 경기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이글스는 러닝 게임에서 이러한 폭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수비에서 일어나는 단 하나의 실수는 바로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글스가 정규 시즌에 50야드 이상 러싱을 한 것은 올해 6번인데 당연히 리그 1위고 패스 빅플레이를 합해도 리그 3위에 달해요. 더 러닝 1위 빅플레이 때문에. 근데 이 한 해에 6번이라는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0년 이후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을 때 25년간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1위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에리안 피터슨이 2000야드 러싱을 했던 시즌이고 그 이후로 5개의 팀들과 동률입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재밌는 점은 똑같이 6번을 기록했던 2018년의 뉴욕 자이언츠의 러닝백은 역시나 세이콘 바클리였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글스의 엄청난 빅플레이가 이번 게임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러닝을 막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요, 바로 일선의 수비를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겁니다. 즉 러닝백이 뛰어갈 공간, 갭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선수가 딱딱딱 막는 데 있는데요. 하지만 이글스의 러닝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좀 막는 게 어려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오라인의 엄청난 운동 능력입니다. 즉 라인맨 5명 전부 다가 이 영상에선 나오지 않지만 풀링으로 어떠한 특정 공간을 공략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그 뒤로 아무도 태클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번 플레이에서도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데 정석대로 러닝을 막기 위해 다량의 선수를 일선에 배치하게 됩니다. 램즈가 7명을 시작선 근처에 붙이게 되는데 앞에서 블로킹을 해줄 6명보다 많은 숫자고 오라인 양옆으로 해서 러닝백이 뛸 공간이라고 다 막고 있다 봐도 되는 아주 정석적인 대응이에요. 플레이가 시작되고 이글스는 리드 옵션 특유의 선수 하나를 블로킹하지 않고 그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쿼터백이 뛰어나가거나 러닝백이 달려나가는 이지선다 옵션으로 수비 한 명을 바보로 만들고 6인의 라인맨이 자기 앞에 있는 선수 한 명씩 잡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일이 되니까 이글스의 수준 높은 오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메카이 백튼이 상대를 아예 집어 던져버렸고 캠 제긴스 역시나 순간적인 사이드 스텝으로 블로킹 각을 만들어내면서 길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세이커는 이 길을 따라 그냥 쭉 달리면서 수비와의 첫 조우가 이선 수비 한참 뒤의 공간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세이커한 바클리를 만났을 때 그를 태클할 수 있는 이선 수비수는 없습니다. 리그에 현재. 다시 돌려보면 여러 부분으로 좀 팀의 불안 요소라고 평가받는 제일런 허츠가 다른 건 몰라도 러닝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좀 기여를 하고 높은지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플레이를 시작할 때 수비를 전열을 시켜놓고 잠시 플레이를 멈추고는 블로킹의 기준점이 될 선수를 바꾸게 됩니다. 러닝 공격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게 되는 건데요. 상대 램즈의 덩치 큰 라인맨들이 필드 좌측에 있고 가벼운 라인백과 이 선수들이 우측에 있는 점을 파악해서 그거를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주요를 하면서 세이컨 바클리가 엄청 큰 공간을 달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인맨만의 역량이 정말 압도적이어서 일선에 많은 수를 놓는 게 오히려 러닝백을 한참 뒷공간에서 수비와 첫 조우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세이컨 바클리 자체의 역량입니다. 경기 극커브한부 플레이인데 이글스가 타이탄들을 2명을 기용한 전술로 나오자 이제 박스라고 하는 러닝을 막는 지역에 8명의 선수를 배치한 극단적인 대러닝 전술로 램즈가 응대를 하게 되는데요. 램즈는 이제 경기 초반의 상황들을 교훈 삼아서 일선의 선수들을 좀 물리고 오프더볼, 즉 라인베커 자리에 3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글스의 오라인들은 플레이가 시작하고 좌측부터 이제 인사이드 존 같이 해가지고 각자 자기 왼쪽의 선수를 막고 왼쪽의 선수가 없으면 2선으로 나가는 러닝 전술을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이컨 바클리의 가공할 정말 시야와 민첩성이 나오게 됩니다. 강력한 오라인들의 블로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쪽으로 달리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세이컨 바클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듯 움직임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에 태클을 맞게 되는 오프더볼 라인베커들이 순간적으로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페이크였다는 듯이 세이컨 바클리가 그 엄청난 민첩성을 바탕으로 그들 팡 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라인베커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또 상대 이선 수비와 1대1 상황이 열린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아까 말했듯 세이컨과 열린 공간에서 막을 수 있는 이선 수비는 올해 리그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스 게임의 폭발성을 대비하기 위해 수비들은 뒤를 두툼하게 하고 앞선을 얇게 하는 줄건 좋아하는 이러한 플레이로 수비 전술이 좀 바뀐 경향이 있는데요. 이글스를 상대하는 팀들도 패싱이 아니라 러닝을 막기 위해서 뒤를 좀 더 두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글스의 이러한 러닝에서 나오는 빅플레이 능력은 정말 게임의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몇 번의 큰 러닝으로 이글스가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램즈의 좀 그 꾸준한 공격력 때문에 게임이 마지막까지 끌려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슈퍼스타 수비 쪽에서 제일런 카터가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작년에 신인으로 동기들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던 유망주에서 준수한 시즌을 보낸 루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일런 카터는 올해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수비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포스가 이번 경기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70번의 플레이에서 69번을 참가했고 49번의 패스 상황에서 26번을 더블팀을 받았어요. 21번의 러닝 플레이에서는 이번 경기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펌블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더블팀을 안 받은 23번의 플레이에서 7개의 압박, 2개의 색을 만들어내면서 즉 이 선수를 1대1로 두면 30%의 확률로 쿼터백 플레이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경기 종료 1분 14초로 남겨두고 6점 차의 필라델피아 13야드 지점에 공이 있고 서덴2의 상황에서 램즈의 쿼터백 매튜 스태프가 또 한 번 역전 신화를 만드나는 생각이 많은 이글스 팬들에게 들만한 순간에
제일런 갔다가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돌아 움직이는 와중에 센터가 시선이 팔리는 순간 그를 집어 던져버리고는 순식간에 매튜 스태포드에게 달려들어가면서 정말 곰이 덮치듯 매튜 스태포드를 압박했는데요. 191cm에 142kg인 거의 준 아시아 흑권만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가 드래프트 당시에 가장 큰 장점으로 뽑혔던 것이 이 3스텝 안에 민첩성이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내내 레임즈가 충분히 이길만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글즈의 슈퍼스타들의 엄청난 빅플레이를 막아낼 수 없었는데요. 슈퍼볼을 결정하는 4강전 NFC 챔피언십전에서 디비전 라이벌인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이글스가 또 어떤 식으로 그 빅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